자, 이런 상황에 미 국방부가 12월로 예정된 한미 공군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먼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차정성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F-22와 함께 미군 최신 전략 무기로 작년 12월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와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이 비질런트 에이스 공군 연합훈련이 올해는 연기됩니다.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들이 훈련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특화해 지난 2015년부터 매 연말 실시했습니다. 주요 표적을 직접 타격하고 유사시 적 기갑부대를 파괴해 지상군을 돕는 공세적인 훈련입니다. 작년엔 B-1B 등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 신고라든가 검증 이 부분을 촉구하면서 정상회담이 추진돼서 무언가 성과를 내면 계속해서 유예를. 이번 훈련 유예 결정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 분위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은 지키겠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역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 같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술적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나온 건지 또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연내 종전선언 또 철도 연결 등의 남북 경협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뉴스7 2차 미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사상 첫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기 정상회담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내년 초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대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고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Timing won't be too far away.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향후 2, 3개월 내 미북 정상회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난 12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이달 말쯤 미북 고위급 회담을 희망한다며 미북 두 정상이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연초 이후에야 열릴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기 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연초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매년 진행해온 연합훈련으로 200대 이상의 군용기가 참가하는데
F-22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도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야 열릴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2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기 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연초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매년 진행해온 연합훈련으로 200대 이상의 군용기가 참가하는데 F-22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도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네,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12아이들을 위한 확실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독일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메이 총리에게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에도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겁니다. 영국과 독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CVID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셈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념 촬영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아셈 의전팀의 늦은 연락 때문이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불참하는 등 상황이 복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녹색 성장 관련 회의 연설과 덴마크 여왕 면담 등을 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SUV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버스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주택가 인근 한 가구 공방에서 또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성재 기자입니다. 버스 유리는 크게 부서졌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승용차 등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61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버스 승객 등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가구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을 동원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기계 등 집기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주민 4-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2분쯤 경북 울진군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SUV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주택가 근처 가구 공방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스 유리는 크게 부서졌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승용차 등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61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버스 승객 등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가구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을 동원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기계 등 집기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주민 4-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2분쯤 경북 울진군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BID를 위한 확실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독일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메이 총리에게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에도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겁니다. 영국과 독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CVID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셈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념 촬영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아셈 의전팀의 늦은 연락 때문이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불참하는 등 상황이 복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녹색 성장 관련 회의 연설과 덴마크 여왕 면담 등을 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값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르면 이 수수료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좀 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5개 구간입니다. 2억 원 미만일 때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2억 원 이상이면 상한 요율만 있을 뿐 한도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가 많아집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해 5억 8천만 원에서 올해 7억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35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350만 원이 넘습니다.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말뿐입니다.
협의가 있다는 그 사실도 전혀 몰랐고 이제 세 번째 집을 구할 때 이제 협의하에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다 그걸 알게 돼서 그거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한 20만 원 가량 이제 좀 깎을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인터넷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0.3%로 낮춘 업체가 인기입니다. 사실 뭐 0.9% 미만 협의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말이 협의지 거의 그 부동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명확히 수수료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통화를 녹음한다라든가 해서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된다, 얼마다를 확정시켜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선 이참에 수수료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가 정해진 건 1984년인데 당시엔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지급은 0.9% 요율만 정해져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라면 수수료만 1,800만 원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행태에 분노한 엄마들이 거리로 나서 비리 유치원 퇴출을 외쳤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 교육비를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리 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엄마들의 함성이 서울시청 앞에 메아리쳤습니다. 단상에선 엄마들은 지금껏 비리에 미온적이었던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익단체 하나의 영향력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수백만 명의 학부모는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오늘 집회는 사회적 모순에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된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1년 이상 이 문제에 매달려왔습니다. 비리 유치원 퇴출은 그러나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유아학비가 사용처 제한이 없는 지원금이어서 사적으로 써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에 계속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갖고 우리한테 지금 감사를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20개 유치원을 횡령과 사립학교법으로 고소했지만 상당수가 불기소됐습니다. 이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사용처가 제한되는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다른 단체들의 집회와 행진도 잇따라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로 이들이 타고 온 택배 차량들은 광화문 일대를 에워쌌습니다. 택배기사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특수 형태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단체 교섭도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 바로 옆에서는 전교조와 반미단체 등 10여 개의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이곳 광화문 일대는 각종 집회와 행진이 뒤엉키면서 집회 참가자들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버스는 행진 행렬의 사거리 한중간에 멈춰서고 집회 참가자들은 되레 차량에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종각에서 지금 이제 저기 경복궁 쪽 지나야 되는데 이 집회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보행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지하철역에서 올라올 때도 그렇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렇고 집회 때문인지 너무 시끄럽고 돌아다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위와 집회에 서울 도심은 가을 여유를 잃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의 한한령이 본격화된 이후 첫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과 면세점 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도는데요. 아직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가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상하이발 항공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커다란 짐을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중국 화장품 업체 직원 830여 명이 베이징, 상하이 등 16개 도시를 출발해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 단체 관광에 나선 겁니다. 환한 얼굴엔 저마다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这次是我第一次到韩国来，韩国民动啊这种，就感受一下韩国这个民俗那种风情。 첫 일정은 쇼핑의 메카 명동. 이들은 화장품 매장을 꼼꼼히 살피며 K-뷰티 따라잡기에 나섭니다. 刚刚买了几双射腿袜，打算看一些彩妆、口红之类的。我主要这次是想买彩妆比较多，因为我们都知道韩国的彩妆这块做得非常非常好，所以我们是过来的话，顺便可以看一些彩妆，带一点回去。 내일부턴 충북 인삼박물관과 화장품 공장 등을 견학, 국내 전문가 강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쇼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 면세점 3곳을 돌아다닐 예정인데 업계 1위인 롯데 면세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롯데 상품 금지, 전세기 여행 금지 등 이른바 4불 정책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단체 비자를 안 내줘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행사가 한한령 해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련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선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집 주소까지 돼야 하는데요.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윤혜운 기자입니다.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봤습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요구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한다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관계가 아니고 뭐 원한이 있지 않은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신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고센터 운영 첫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33건에 불과합니다. 몇몇 교육청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신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원래 있던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경남과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 개설된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 접수 방식이 불편한 데다 무성 이야기까지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자, 이른바 채용비리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들이 포함된 부분,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데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관심 가는 게 어느 정도냐 이게 관심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 5개월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정규직으로 바뀐 겁니까? 예, 우선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예. 우리나라 공공 부분 그 이제 기관 수가 모두 이제 853곳입니다. 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217만 명인데요. 정규직이 175만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 41만 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 41만 명 중에 올해 8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제 결정된 분들이 약 한 8만 5천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예. 공공 부분 비정규직 5명 중 1명이 이미 이제 정규직 전환이 이제 확정된 셈인데요. 5명 중 1명.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2020년까지 한 9만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교통공사 여기가 문제가 됐고 이제 곳곳이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쟁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우선 그 서울교통공사 이른바 이제 고용 세습 이제 의혹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비정규직에서 이제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 직원의 친인척이 이제 108명인 걸로 밝혀졌었고요. 예. 수치가 이제 누락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친인척 수가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 밝힌 사내 친인척 관계 직원만 총 1,9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말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나온 곳이니까 그 협력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비리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채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공항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노린 겁니다. 여러 사례가 나왔는데 일단 뭐 두 아들과 조카 4명을 뭐 무작위로 입사시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사례를 들면 이제 민노총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 그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이제 민노총 소속 해고자들이 대거 재입사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선 민노총 전직 간부의 배우자가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는데 뭐 채용 방식까지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자회사의 단기 계약직에 채용됐다는 뭐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민노총은 뭐라고 입장을 내놨어요? 네,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의 뭐 왜곡이다,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 민노총 인천공항 지역 지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난 6월에 이미 채용 비리 내용을 다 이제 재탕한 거다. 예. 예,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을 뭐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과도한 규정이다. 또는 이제 뭐 합리적 근거나 증거 없이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또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를 규정한 한국당의 행위는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국정조사, 예. 그다음에 여당은 이제 감사원에 지켜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내용은.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조사를 하게 다 조사를 할 경우면 정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노총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작 민노총 조합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등 한전발전 5개사는 민간 위탁기업의 발전소 정비 인력 2,750명 상당수로부터 직접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발전 5개사 정규직의 처우가 더 낮기 때문에 이직을 원하는 겁니다. 민주노총도 공공기관 채용을 주장하며 이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에 압력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하지 말라고 뭔 얘기를 하냐고 알아서 하시오. 해당 민간 위탁기업 중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해 코스닥에 상장된 금화 PSC, 일진파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 업무 분야에서 20-30년 이상 전문성을 키워온 중견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일시에 대규모 인력이 한전 발전 자회사로 옮길 경우 회사를 정상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당할 우려도 제기합니다. 민간 기업의 정직원들이 공공기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상황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제주도에 중국 기업이 투자한 한 카지노가 호황을 누리다가 몇 달 만에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장이 실종되면서 손님도 끊긴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복합리조트 제주 신화월드입니다. 중국 남정그룹이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놀이시설과 외국인 카지노를 갖췄습니다. 상반기 카지노 매출은 3,694억 원으로 제주에 있는 카지노 8곳의 1년 매출보다 3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매출이 마이너스 3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규제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VVIP 손님들이 우리나라의 입국 절차도 조금 더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시기 신화월드 대표이사인 중국 남정그룹 양주의 회장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홍콩 언론은 양주의 회장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VIP 고객들이 맡겨놓은 칩까지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회장님 지인들이 뭐 VIP 손님으로 많이 왔었던 건 뭐 사실 같은데, 근데 그것만 갖고 그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신화월드는 숙박요금 할인 행사를 하며 비상경영에 나섰습니다. 신화월드에는 내국인 1,9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행정에서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어요. 신화월드 측은 1조 원대 2차 투자 계획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된 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시크기가 몸싸움을 하다 살해됐다고 이 사우디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사건 관련자 18명을 체포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이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용의자들과 대화 도중 주먹 다툼을 벌이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사관 직원 2명을 포함 자국민 1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قنصلية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في اسطنبول أدت إلى حدوث شجار واشتباك بالأيدي مع المواطن جمال خاشقجي مما أدى إلى وفاته رحمه الله. 현지 검찰과 언론은 그간 제기된 고문, 시신훼손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왕세자의 고문 사우드 알 카흐타니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알 아시리 장군을 경질했습니다. 외신은 사우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정보기관 부국장이 이 사건을 계획했고 왕세자 고문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첫 조치라며 사우디의 설명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ood first step. It's a big step. It's a lot of people. 하지만 미 의회와 유엔 측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구심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노는 땅, 유휴부지 면적은 2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곳곳에 공장을 임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인근 상가가 텅 비었고 거리는 썰렁합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비어있는 땅, 즉 유휴부지 면적은 2015년 214만 제곱미터에서 2017년 445만 제곱미터로 2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470만 제곱미터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470만 제곱미터는 여의도의 1.6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21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이 있는 군산 산업단지가 전체 유휴 부지의 73%를 차지합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좀 면적이 는 것 같다. 그나마 폐업을 피한 공장은 해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활기를 띄어야 할 산업단지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전국에 맑고 천명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순천만 갈대밭에도 단풍이 든 한라산에도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해발 1169m 한라산 어승생악입니다. 빨갛게 노랗게 오색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등산객들은 절정을 향하는 한라산 단풍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알록달록 조금씩 물들어가는 푸른색, 잿빛, 단풍색 이게 지금 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서 순천만 갯벌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춤을 추듯 갈대가 흔들립니다. 해안선 40km를 따라 축구장 750개 면적인 순천만 갈대밭은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에는 오늘 하루 5만 명이 찾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딱 사진 찍으면 딱 예쁘게 나올 정도로 화창하고 갈대도 되게 많으니까 약간 속 트이고 좋네요.
물속을 휘저으며 맨손으로 고등어를 잡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고등어와 한바탕 씨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저희 애가 잡아줬는데 저는 못 잡겠고 애가 제일 잘 잡네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단풍 유명상과 축제장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본인의 인체 DNA를 검사하는 유전자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운동, 치료에서부터 화장품 산업으로까지 스마트 케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 걱정에 얼마 전 유전자 검사를 받은 김성대 씨. 콜레스테롤 부분에 대해서 유전적 위험도가 정상인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늦기 전에 예방하자는 생각으로 치료와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DNA를 분석해서 저만에 맞는 그런 걸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쉽고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의학계에선 유전자 검사를 예방을 위한 보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과 관련된 유전적인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도 간단해 구강세포 채취로 유전적 위험도와 면역 취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 발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스마트 케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유전자 검사는 헬스장에서도 활용됩니다. 영양소 대사 타입을 분석해 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과 보충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살을 찌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의 유전적 경향성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화장품 업계도 유전자 연구에 한창입니다. 미용 이상의 효과를 내는 1:1 맞춤형 화장품이 나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피부 특성을 예측하고 또 그 피부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한 소재들을 조합한 그런 제품. 유전자 연구와 활용이 우리 삶에 부쩍 가까워지면서 건강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윤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매달 하는 모임이라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등산복을 입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에 우면산 등산에 나섰습니다. 네. 자, 150여 명의 측근과 지지자가 몰렸고요. 취재진도 상당했는데요. 어떻게 모인 걸까요? 오 전 시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원래 매달 하던 모임이에요. 뭐 보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발대식처럼 그렇게 알려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네, 오 전 시장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한국당 입당 시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오 전 시장이요, 보수 통합은 태극기 부대까지 품는 것을 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오늘도 태극기 부대를 수용하는 것은 덧셈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한국당 입당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면서 대통합 뒤에 당원들의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담당이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난 주말에 끔찍한 일이 있었죠. 네. PC방에서 그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다 아실 텐데요. 이 피해자를 담당했던 한 대학병원의 응급 전문의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함구하려고 했지만은 이 국민적인 공분이 모아지는 만큼 참담했던 환자의 상황을 전해야겠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모든 상처는요, 목과 얼굴 그리고 흉기를 막기 위해 있었던 그 손에 있었다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살해범이 우울증을 앓았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살해범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수가 사흘 만에 68만 명을 넘어섰고요. 어허.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폭죽 소리 때문에 뭐 사고 현장 같긴 한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 인도에서는요, 지금 힌두교인들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두세라 기간입니다. 예.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인 어제 61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보시는 곳이 인도의 한 병원인데 부상자와 가족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어른부터 뭐 아이 할 것 없이 크게 부상한 모습인데요. 그 사고 당시에 주민 등 힌두교 신자 700여 명은 철로 위에 서서 인형 화형식을 진행 중이었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달려오던 열차가 주민들을 덮친 겁니다. 아니 근데 열차가 이 오는 소리 들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축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 게다가 폭죽 소리 등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열차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건데 이 주민들은 축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기차가 온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윤우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개그맨 이홍렬부터 여배우 신세경 그리고 아이돌 가수까지 스타들이 잇따라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유튜브 열풍,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홍렬입니다. 이 기회를 방송 경력만 40년. 개그맨 이홍렬 씨가 브라운관에서 유튜브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 17살 고양이와의 소소한 추억을 공유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담배 언제 끌 거요? 언제 끌 거요? 촬영 편집을 밤새워 직접 해도 즐겁다며 다른 10대 유튜버처럼 수줍게 좋아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구독을 왜 눌러? 좋아요? 그거 왜 눌러? 신비주의 여배우의 유튜버 변신으로 화제가 된 신세경 씨 채널에는 개설 일주일 만에 17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였습니다. 컵라면을 먹거나 요리를 하는 등 진짜 맛있다. 드라마나 CF에서 볼 수 없었던 진솔한 모습에 호응이 높습니다. 에이핑크의 보미, FX 엠버, 2NE1 산다라박 등 유튜브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 멤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연예인들은 구독자를 비교적 쉽게 늘릴 수 있어 유튜브를 통해 안정적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팬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방송국의 어떤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예인의 합류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방에서